헤링의 법칙이 뭔지 궁금하시죠? 근데 저도 예전에 비해서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시다 보니 일반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헤링의 법칙인데요. 헤링의 법칙은 1977년경에 닥터 헤링이라는 사람이 눈 상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고 정리한 얘기들입니다. 헤링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양쪽의 짝짝이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한쪽 눈이 크다, 한쪽 눈이 작다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러면 작은 눈만 키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차이가 많으니까 작은 눈만 키우면 여기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큰 쪽은 그대로 있고 작은 쪽만 커지면 굉장히 비슷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수술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양쪽에 눈을 뜨는 조건이 다를 때 우리의 뇌에서 작용하는 신경들은 그걸 어떻게든 보상해 주려는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근육의 움직임이 다르다면 그 노력은 소용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눈이 크고 작았다가 키우면 양쪽이 같이 난 이제 힘을 좀 덜 써도 되겠어 하고 내려오면서 실제로는 컸던 눈이 더 작아지는 희한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걸 헤링의 법칙이라고 해요. 우리가 눈을 뜰 때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작용을 합니다. 전두근, 눈 뜨기 힘들면 눈썹 왔다 갔다 하면서 이마 주름도 생기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안검거근, 눈을 뜨게 만드는 근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 다음에 물론 안검거근 그 근막층 밑에 있는 아주 얇은 뮬러근이라는 근육도 있어요. 물론 이제 뮬러근은 나중에 안검거근하고 연결이 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근육들이 다각적으로 연결을 해서 눈을 뜨게 만드는데 일정한 용량, 일정한 세기로 자극을 받던 근육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같은 세기로 연결을, 신경 전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쪽이 뜨는 게 편해지면 여기는 난 편해, 그러니까 이쪽은 같이 편한가 하고 내려오면 도리어 이렇게 짝짝이가 된다는 거죠. 마치 천칭저울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쪽 눈만 안검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경하게 조금 작다 하더라도 한쪽 눈만 이쪽 눈 크기에 맞춰서 수술하는 건 어떤 때는 더 많은 비대칭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진찰을 하고 진찰 후에 수술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진찰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거는요, 작고 큰 쪽에 요 작은 쪽을 살짝 들어 올리면 이쪽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 헤링의 법칙에서 좀 더 많은 좌우를 받고 있구나. 그거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수술하지 않으면 도리어 짝짝이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고 수술하게 됩니다. 진단하지 마세요. 저희가 나는 뭐예요? 탁 하고 오시면 실제로 아닌 경우 참 많거든요. 헤링의 법칙 이제 설명드리면 짝짝이면 무조건 헤링의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신 경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저희 수술하는 사람이 염두에 두고 참고해서 수술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 받으시는 분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자가 진단해서 나는 헤링의 법칙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고 결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안검하수 같은 경우도 나는 안검하수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안검하수 아닌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오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